퓨샷 러닝에 대한 서베이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Generalizing from a few examples, a survey on few shot lear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리뷰 영상에서는 4회 모델 초반부까지 발표가 진행됩니다. 논문의 내용과 깊이가 깊어 나머지 후반부의 내용은 추후에 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앨런 튜링은 본인의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같은 의문들은 기계라는 본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강력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바이스와 큰 데이터, 점점 발전해가는 모델과 알고리즘, 그리고 인간과 같은 속도를 갖는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로 인해 인간은 점점 기계에게 여러 분야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가 최고의 바둑기사들을 이긴 사례와 레스넷과 같이 인간보다 더 나은 분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발전들이 속속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기계의 발전 속에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적은 데이터로는 빠르게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즉,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은 결국 큰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과거에 배웠던 무언가로부터 빠르게 응용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덧셈에 관해 배웠던 지식을 통해 몇 안 되는 곱셈에 대한 지식을 보고 곱셈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적은 수의 낯선 사람의 사진을 보고 많은 수의 사진에서 같은 사람들을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개되는 기술이 바로 퓨샷 러닝입니다. 퓨샷 러닝은 제한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시처럼 문자를 생성하는 것에서 하나의 문자로부터 분해 과정을 거쳐 작은 부분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분해된 조각을 다시 조합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인간과 같은 학습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퓨샷 러닝 관련 시나리오로는 개인정보 안정성 또는 윤리성 문제로 인해 얻어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학습할 경우에 대해서도 퓨샷 러닝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유용한 물질을 신약으로 식별하기 위해 새로운 분자의 특성을 발견하려고 할 때 발생 가능한 독성 또는 낮은 활성도 및 낮은 용해도로 인해 새로운 분자는 그 임상 후보에 대한 실제 생물학적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은 수의 샘플에서 효과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퓨샷 러닝은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그 인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즉, 퓨샷 러닝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학문적인 목표와 저비용 학습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현재 떠오르는 머신러닝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퓨샷 러닝과 많은 관련이 있는 여러 머신러닝 기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메타러닝, 인베딩 러닝,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등이 새로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퓨샷 러닝에 대한 방법을 이어주기 위해 조직화된 분류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퓨샷 러닝 문제에 대한 서베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해당 논문에 사용되는 표기 및 용어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들이 해당 논문에 사용되는 표기 및 용어이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잠시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샷 러닝은 머신러닝의 서브 에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아래에 적힌 것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알파고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알파고의 경우에 바둑이라는 게임을 태스크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의 승률 P는 트레이닝 데이터베이스인 E에 의해 향상됩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의 정의에 의해서라면 슈퍼바이즈드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퓨샷 러닝이라는 머신러닝의 특별한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퓨샷 러닝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머신러닝 문제의 한 형태이면서 타겟 T에 대한 슈퍼바이즈드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예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는 그 익스페리언스에 의해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퓨샷 러닝 문제는 주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예시들을 통해 다양하게 퓨샷 러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슈퍼바이즈드 인포메이션을 가진 이그젬플이 하나뿐이라면 원샷 러닝이라 부르며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라면 제로샷 러닝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렐러번트 러닝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렐러번트 러닝 프로그램에서는 관련 머신러닝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고 퓨샷 러닝과의 관련성과 차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오직 윅 슈퍼비전을 포함하는 익스페리언스로부터 학습합니다. 즉 이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퓨샷 러닝은 사전 지식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이고 태스크가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리그레션인 경우에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밸런스드 러닝입니다. 임밸런스드 러닝은 Y가 비대칭의 분포를 가지는 experience로부터 학습을 하는 러닝입니다. 훈련과 테스트는 모든 가능한 이제 Y 중에 선택해서 이 임밸런스드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퓨샷 러닝은 이제 Y에 대한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학습을 위한 사전 지식으로 다른 Y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훈련 데이터가 풍부한 소스 도메인 또는 태스크로부터 훈련 데이터가 부족한 대상의 도메인 태스크로 지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어댑션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일종으로 소스와 타겟 태스크는 같으나 소스와 타겟 도메인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성 분석에서 소스 도메인은 영화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타겟 도메인은 이제 일상용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이학습으로 불리는 트랜스퍼 러닝은 퓨샷 러닝에서 널리 사용되며 퓨샷 러닝에서 사전 지식은 퓨샷 태스크의 소스 태스크로부터 전이된 사전 지식입니다. 다음은 메타 러닝입니다. 메타 러닝은 이제 메타 러너에 의해 태스크 간에 추출된 메타 지식과 제공된 데이터셋에 의해 새로운 태스크 T의 성능 P를 향상시키는 러닝 방식입니다. 이 메타 러닝을 사용하여 퓨샷 러닝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 러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러닝에서 일단 PT는 이제 태스크 T의 분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메타 러닝에서는 태스크 TS로부터 이제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TS는 이제 N개의 클래스의 데이터 DS에서 수행됩니다. 각각의 러너는 트레인 데이터 DS로부터 학습하게 되고 테스트 데이터 DS를 통해 테스트 에러를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식에서 이제 메타 러너의 세타 제로는 모든 러너들을 통한 에러를 최소화하여 최적화하게 됩니다. 즉 세타 제로를 파라미터로 가진 상황에서 xi로부터의 값과 이제 yi의 값을 통한 손실함수의 평균을 최소화하는 세타 제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 테스팅에서는 또 다른 디스조인트 셋인 TT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TT는 n 프라임 클래스의 DT 데이터 셋으로부터 수행되는데 이제 TT 간의 평균적 손실이 메타러닝의 테스팅 에러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코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의 에러 디컴포지션에 기초한 퓨전 러닝의 코어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주어진 가설 H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R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px, y를 이제 알 수 없으므로 임페리컬 리스크는 아래와 같이 i 샘플의 트레이닝 셋 d 트레인으로부터의 이제 샘플 손실에 대한 평균 값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항상 이제 RH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용되어서 임페리컬 리스크의 최소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의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H-햇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영역 그 H에
가설 H로 근사해야 합니다. H스타는 H에서 H햇에 대한 최상의 근사치이고, HI는 minimize the empirical risk로 얻은 가설 영역 H에서 가장 좋은 가설입니다. 단순화를 위해 이제 H햇과 H스타 그리고 HI가 고유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근사 오차 approximation error H는 H의 함수가 최적 가설 H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추정 오차인 estimation error H, I는 expected risk RH 대신 empirical risk RIH를 최소한 효과를 측정합니다. 표시된 대로 총 오류는 가설 공간 H 및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example 수인 I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총 오류를 줄이는 학습을 시도할 수 있으며, 가설 공간 H를 결정하는 모델 및 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의 알고리즘에 맞는 최적의 HI를 검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많은 수의 예시 데이터를 통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슈퍼바이즈드 인포메이션이 포함된 훈련 데이터가 충분할 때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저 HI는 가설 공간 H 안에 있는 H들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RH 스타에 대한 좋은 근사값인 RH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퓨샷 러닝에서는 사용 가능한 예제 IS수가 적습니다. empirical risk RIH는 이제 expected risk RH의 좋은 근사치와는 거리가 멀 수 있으며, 결과적인 empirical risk minimizer HI가 오버피팅 됩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큰 데이터 I를 이용해 진행한 결과인 왼쪽 그림과 달리 적은 데이터를 이용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에러의 총합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퓨샷 러닝 지도학습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저 문제를 완화하려면 사전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에서는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트레인 데이터의 샘플 수를 늘리고 I의 샘플 수를 증가시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증가시켰을 때 총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가설 공간 H의 복잡성을 제한하면 가설 공간이 훨씬 더 작아지게 되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더 작은 가설 공간에서의 에러를 측정하게 되면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관점입니다. 사전 지식을 사용하여 최상의 가설을 매개 변수화하는 세타를 검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도식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방법은 그림 상과 같이 통일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각 범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증가된 데이터인 트레인 데이터를 사전 지식으로 사용하는 퓨샷 러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슈퍼바이즈드 인포메이션 2가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가된 샘플셋을 통해 데이터는 신뢰성 있는 HI를 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규칙에 의한 데이터 증가는 항상 퓨샷 러닝 방식의 전처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모델을 캡처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디자인하는 것은 도메인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아주 비싼 노동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어그멘테이션 규칙은 특정한 데이터셋에 맞춰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해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퓨샷 러닝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작업된 규칙과 더불어 더 향상된 데이터 증가 방법에 대해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샘플이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변형되어지고 더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해당 방법에 대해서 카테고리화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ransforming Samples from Train Dat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각각의 트레인 데이터의 xi, yi를 몇몇의 다양한 샘플로 전환시킴으로써 트레인 데이터를 강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전환 절차는 추가 샘플을 생성하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Experience 2에 포함됩니다. 초기 퓨샷 러닝 논문은 각 샘플을 다른 샘플과 반복적으로 정렬하여 유사한 클래스에서 일련의 기하학적 변환을 학습하였습니다. 학습된 전환은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큰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xi, yi에 적용되었습니다. 또 각각 하나의 클래스 내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어토 인코더의 셋은 비슷한 클래스로부터 학습되어집니다. 새로운 샘플은 xi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된 결과를 더함으로써 상승되게 됩니다. 53번 논문에서는 모든 범주가 샘플 간의 일부 변형 가능한 가변성을 공유한다고 가정하여 다른 클래스에서 학습한 샘플들 간의 쌍의 가변성을 xi, yi로 전달하는 단일 변환 함수를 학습합니다. 74번 논문에서는 쌍 내의 가변성을 열거하는 대신 큰 장면의 이미지 세트에서 학습한 독립적인 어트리뷰트 스트렝스 리그레션 세트를 사용하여 각 xi를 여러 샘플로 변환하고 원본 xi의 레이블을 이러한 새 샘플에 할당합니다. 82번 논문은 연속적인 어트리뷰트 서브스페이스는 x의 속성 변형을 추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ransforming Samples from a Weakly Labeled or Unlabeled Datase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략은 약하게 레이블이 지정되었거나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셋으로부터 타겟 라벨이 있는 샘플을 선택하여 트레인 데이터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시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사람, 자동차, 도로가 있지만 레이블이 지정된 것은 이제 없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긴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자의 일련의 제스처가 영상에 포함되어서 보여지지만 명시적으로 제스처에 대한 주석이 달린 것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에는 다양한 샘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확대하면 더 명확한 p, x, y를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라벨링에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집 비용은 낮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트레인 데이터에 추가할 대상 레이블이 있는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 102번 논문에서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각 타겟 라벨로부터 예시 SVM이 학습한 다음 약하게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셋으로부터의 샘플들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레이블이 있는 샘플이 트레인 데이터에 추가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32번 논문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대신 레이블 전파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세트에 레이블을 지정하는 데 직접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8번 논문에서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블이 없는 샘플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그레시브 스트래티지가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선택한 샘플에 수도 레이블들이 할당되고 CNN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Transforming Samples from Similar Datasets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전략은 이제 유사하지만 더 큰 데이터셋의 인풋, 아웃풋 페어스를 집계하고 조정하여 트레인 데이터를 강화합니다.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는 항상 샘플 간의 유사성 측정에 기초합니다. 133번 논문에서는 이제 보조 텍스트의 말뭉치에서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은 이제 대상 퓨샷 러닝 클래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계된 트레인 데이터로 직접 증가시키는 것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 GAN은 많은 샘플 데이터 세트에서 집계된 구별할 수 없는 합성 X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퓨샷 클래스의 샘플을 대규모 클래스에 매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클래스의 샘플을 퓨샷 클래스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간 러닝에서
이제 샘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데이터 강화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제 타겟 태스크를 위해 존재하는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또는 unlabeled 샘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필샷 러닝에서는 어노테이티드 데이터 또는 계산 비용을 수집하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이제 선호되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weakly labeled 또는 이제 unlabeled 데이터셋으로부터 샘플을 변환함으로써 데이터 강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large scale의 unlabeled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만 few-shot 클래스는 비슷한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슷한 클래스들로부터 샘플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 로우 샘플들이 아닌 일부 학습된 트랜스포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원본 샘플을 변환하여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보강하여 피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타겟 태스크를 위한 선행 지식의 이점을 취함으로써 데이터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 증강으로 이제 피샷 러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약점은 증강 정책이 종종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해 각각의 방식으로만 맞춤화되고 다른 데이터 세트에는 쉽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의 데이터셋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위한 증강 정책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오토 오그먼트가 제안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생성된 이미지를 사람이 쉽게 시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은 주로 이미지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텍스트와 오디오는 구문과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생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텍스트의 데이터 증가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참고문헌 144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적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측 가설 H-햇을 근사하기 위해 모델은 최적 H-스타와 H-햇 사이의 거리가 작도록 가설 H의 패밀리를 포함하는 가설 공간 H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한된 샘플을 사용하는 몇 번의 트레인 데이터를 고려할 때 간단한 모델만 있는 작은 가설 공간 H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복잡하며 작은 가설 공간 H에 가설 H로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퓨샷 러닝에서는 충분히 큰 가설 영역 H가 선호되므로 표준 기계학습 모델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의 퓨샷 러닝 방법은 2의 사전 지식을 통해 가설 공간을 더 작은 가설 공간으로 제한하여 학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empirical risk minimizer가 더 신뢰할 수 있으며 과적합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멀티태스크 러닝입니다. 여러 관련 작업이 있는 경우 멀티태스킹 학습은 작업 전체 및 작업별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퓨샷 러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관련 작업 T1부터 TC에서 일부는 샘플이 거의 없고 일부는 더 많은 수의 샘플이 있습니다. 이러한 C 작업 중 몇 번의 작업은 타겟 태스크로, 나머지는 소스 태스크로 간주하게 됩니다. 멀티태스킹 학습은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 D트레인에서 학습하여 각각의 TC에 대해 세타 C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공동으로 학습되므로 태스크 TC에 대해 학습된 HC 매개 변수 세타 C는 다른 태스크에 의해 제한됩니다. 작업 매개 변수가 제한되는 방식에 따라 해당 파트에서 메서드 매개 변수 공유 및 메서드 변수 입력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파라미터 쉐어링, 즉 매개 변수 공유입니다. 이 전략은 작업 간의 일부 매개 변수를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160번 레퍼런스에서 이제 두 태스크 네트워크는 일반 정보에 대해 처음 몇 개의 계층을 공유하고 다른 출력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최종 계층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 이제 61번 레퍼런스에서 법률 텍스트에 대한 두 가지 자연어 처리 작업과 함께 두 가지 처리 작업이 함께 해결됩니다.
이 두 가지 처리 작업은 이제 요금 예측 및 법적 속성 예측인데, 다니엘 임베딩 함수는 형사사건 설명을 인코딩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작업별 임베딩 함수 및 클래시파이어에 제공되게 됩니다. 그 다음 95번 레퍼런스에서 Variational Autoencoder는 먼저 소스 태스크에서 사전 학습된 다음 타겟 태스크에 복제됩니다. 두 가지 Variational Autoencoder의 일부 계층은 일반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 공유되는 반면 두 태스크 모두 일부 태스크별 계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겟 태스크는 작업별 레이어만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소스 태스크는 공유 및 태스크별 레이어를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원본 및 생성된 샘플은 먼저 소스 및 대상 태스크에 대한 별도의 임베딩 함수를 학습하여 작업별 공간에 매핑된 다음 shared variational autoencoder에 임베드 된다고 12번 레퍼런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에 대한 그 도식화된 과정을 해당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파라미터 타임입니다. 이 전략은 서로 다른 작업의 매개 변수 세타가 이제 유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대중적인 접근 방식은 이 세타를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51번 레퍼런스에서는 세타의 모든 페어별 차이는 이제 페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5번 레퍼런스에서는 소스 태스크에 대한 CNN과 타겟 태스크에 대한 서로 다른 CNN이 존재합니다. 이 두 CNN의 레이어는 특별히 설계된 정교화 용어를 사용하여 정렬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파라미터 타임에 대한 도식화 그림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리뷰 때 다음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